자, 윤석열 진영이 지금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변인 조선 출신 이동훈 사태와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입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동훈이 인선된 이후 윤석열 담당 기자들 단체 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동훈이가 중앙일보 기자분이 간사를 맡아주세요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자들은 윤석열이 조선 출신, 동아 출신을 공보라인에 지정한 게 신경이 쓰여서 중앙일보를 배려하라고 윤석열이 했거나 아니면 이동훈이 언론은 조중동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억측도 하고 감정비도 상했다는 거예요. 원래 중앙의 윤석열 담당은 현모 기자인데 당시 단톡방에 중앙에 김모 기자가 들어갔다가 간사까지 하라고 지정당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후배분들이라고 이동훈이 지칭을 해서 말을 하니까 아직도 지가 선배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기분이 상당히 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이 아침에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이 버스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8월달까지 버스 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 택시가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된다고 정치 평론하는 장해찬이라는 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한 데 대해 장해찬은 우리 윤석열 캠프와 상관없고 일개 지지자들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창구는 이동훈으로 단일화됐는데 여러 잡음을 낳고 행보도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으니 보수 언론 등에서도 일단 기분이 안 좋은데 저러다 지지율 폭망하겠다라는 우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변인 교체라는 그런 해초리가 나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은 좀 터프한 타입이라 초선 의원에 대해 대놓고 야단도 치고 2007년 대선 때는 박근혜가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식당에서 친이계 당시 재선 의원이 신나서 술을 마시고 박 쪽을 뒷담화하고 있으니 그 자리 찾아가서 입조심하라고 말한 일종의 마초적 어리의 사나이라는 경상도. 어리는 있는데 10년 20년 차이 나는 기자들하고의 관계 설정이 여러 우려가 나왔고 이것이 윤석열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수 언론 사이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조선일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조선 NS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기에 중앙일보 기자들이 중앙일보 온라인 핵심 인력이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의 감정도 상당히 상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조선입니까? 거기서 하는 조선팝에 윤석열의 캠프가 광화문 이마 빌딩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 미 대사관 위에 광화문 쪽으로 더 위쪽에 뒤에 있죠. 이 이마 빌딩이라는 게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좀 상당히 유명한 빌딩이죠.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 호텔처럼 고풍스럽고 이 빌딩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캠프가 들어설 층으로 가니까 아직 바닥 장판 공사를 하고 있고 입구에 자재가 쌓여 있고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실이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농구 코트 1.3배 크기고 80명이 넘는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유니 27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는 이 캠프를 베이스로 공식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마 빌딩은 연면적이 한 10,000평쯤 되고요. 대지 면적이 한 250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5층짜리 오피스 건물이고 말을 이롭게 하는 자리라 해서 이마 빌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정도전에 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고, 이방원 태종이 즉위한 이후 왕실 전용 마국간 사복시가 있었고, 그리고 말의 자리였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일제 감점기에는 기마대가, 광복 후에는 서울시경 기마대가 있었던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서 나오면 곧바로 말을 타야 되니까 그렇게 말의 자리를 그 입구에다가 만들어 놨겠지요. 자, 여기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품, 성품 말고 뭐가 있냐? 과연 그가 어떤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냐? 일개 공무원이 성품이나 인품, 미담이 많다고 대권 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니 나오는 이야기가 개헌을 주장하는 김종인과 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종인과도 최재형이 곧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김종인이 최재형에게 자고 우기면 하지 말고 곧바로 가야 되고, 개헌이면 개헌, 입당이면 입당 등 국민 앞에 말을 속 시원하게 해야 되고, 측근이라는 제3자를 통해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된다. 대선이라는 게 그리 가만히 있어도 누가 띄워줄 만큼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형 주변에서는 개헌 카드는 시기상조라고는 한 말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개헌에 덮일 가능성도 있고,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들고 나가면 여야에서 다 좋아해서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최재형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당의 초선 의원이라는 자도 개헌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화가 지금 최재형에게 깊숙하게 접촉되어 있는데, 이 정의화라는 사람은 국회의장을 할 때부터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왔던 사람이죠. 최재형이 어떤 자들은 친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들은 친박이 접근되어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친이고 친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재형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최재형 측이 친박계 지원설에 대해 바보 같은 선택하지 않겠다. 친박이 윤석열 대안으로 최재형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엄호를 하니 어쩌니 검증이 필요하니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뜨는 것도 아니고, 조기 입당 대신에 중도 확장에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선에 나간다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자기가 기득권의 특정 세력에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재형이나 윤석열은 문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개헌에 대해서 곧바로 말을 해야 되고, 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걸 말하지 못하고 문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저것 재고 안 잡고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중도에서 외연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순수하다면 이게 잘하는 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 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문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최재형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재형은 특히 개헌 세력들이 최재형을 안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와, 그리고 일부 친이 세력, 그리고 임기 단축설, 그리고 개헌을 갖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입장을 분명히 정치판에
들어올 때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에 최정이 이 문제에 어물어물하다가는 제 잘 맞추잖아요. 대선판에 발도 못 디디고 하루 아침에 소모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최정에게 충고합니다. 조중동이나 정경련이나 재벌들 눈치 보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 그들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당을 만들고 가는 부분에요. 여기 있는 이 황장수 같이 가난한 사람도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도 잡히고 유명한 사람이 그 당 하나 끌어가는 걸 못해가지고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기대고 보도에 의존합니까? 조선에 도움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조선하고 관계에서 뭔 이득이 생긴 게 있습니까? 그리고 개혁 가치를 둘 다 들고 나와야죠. 윤석열과 최정이 개혁의 가치를 들고 나오지 않고 기득권에 지금 얹혀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공정정의를 외쳤던 검찰총장처럼 인식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소신껏 하는 성품 좋은 감사원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까지 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충분 조건을 갖추려면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자기만의 아젠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수구 기득권에 과감하게 맞서는 그들과 관계없이 내 길을 간다고 할 정도의 배짱과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들을 얹혀가지고 그냥 기득권 친구들, 기득권 지인 해보고 싶어서 베팅한 사람, 이런 사람 끌고 모아서 적당히 돈 좀 끌고 모아서 대선 가보겠다고 한다면 윤이나 채는 대선에 안 나오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찍 정신 차려야죠.